손님들의 안전과 또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을 책임지는 사람이다. 여러분, 이번 편은 Q&A 2탄 취업과 지상직에 관련된 Q&A 질문만 모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Q&A 시작해 볼게요. 네, 저는 지상직 너무 좋았고요. 일할 때 너무 즐거웠어요. 그래서 강추하고 싶습니다. 제 생각에는 유니폼을 입고 좀 더 격식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 안내 도우미 아르바이트가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. 지상직의 최고의 장점은 승무원보다 지상직이 나은 이유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. 지상직 준비는 그건 개개인마다 다른데요. 토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본인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고 스터디 나가서 점수 잘 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, 내가 의지박약이다 이러면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. 장단점이 있는데요. 외항사 같은 경우는 약간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어피어런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대신 외항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완전 자리 잡지 못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도 있겠죠. 뭐니 해도 외국어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셋업 업무 진짜 많아요. 저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일했었어요. 면접에서 중요한 점은 이 사람 뽑았을 때 공항에 갖다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랑 섞여서 일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?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렵죠?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대신 그 전부터 영어 공부는 조금씩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. 직장 내 성희롱, 간간이 있고요. 이거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신입사원 때 일하면서 실수하거나 그랬을 때 제 실수인 걸 아시더라도 옹호 해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이럴 때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. 항공사 교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루어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헤어 메이크업 직접 하고 갔고요. 제 생각에는 본인이 본인 얼굴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화장을 직접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. 헤어도 평소에 연습 몇 번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. 화장을 내가 너무 못한다 이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지만 그냥 평소에 화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직접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크게 공항에서 일한 걸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DCS 프로그램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체크인 시스템이고요.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네, 면접 가면 인사팀 직원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인사해라 다 설명해 주십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키 제한은 없습니다. 하지만 유니폼을 입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모를 아예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키오스크 때문에 지금 정직원들이 하던 업무가 조업사로 많이 도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키오스크에 되게 익숙해진다면 언젠가는 지상직 근무가 많이 축소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휴무는 다음 달 달력을 보고 다음 달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을 다 합해서요. 예를 들어 다음 달 휴무가 10개다. 이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다음 달 휴무 10개입니다. 요청하세요. 이렇게 쫙 이메일을 뿌려요. 그럼 그 엑셀로 된 달력에다가 나 언제 쉬고 싶다. 이렇게 해서 보내고요. 거기에 맞춰서 담당자가 스케줄을 짜주는데요. 만약에 같은 날로 여러 명이 몰리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. 공항은 사실 위계가 있는 조직인 건 맞고요. 시니어리티라고 해서 누구를 엄청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오면 인사를 해야 되고 선배님이라고 존칭해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. 입사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전공 제한은 거의 없고요. 항공과 아니더라도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어문학과를 더 추천합니다. 저는 회사에서 주는 구두만 계속 신었는데요. 발 아프지 않았었어요. 하루 종일 일해도 발이 되게 편했습니다. 저는 항공사 소속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, 이거는 사람의 성격마다 좀 다를 텐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좀 친해지는 편이어서 외항사 직원들 중에서도 친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. 인천공항으로 다닐 때 처음에 인천 검암에 살았었는데요. 그때는 제가 자차로 출퇴근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는 고양시 행신동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리무진을 타고 출퇴근했습니다. 글쎄요. 그거는 제가 아니라 면접관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습니다. 다 스카이는 아닌데요. 사실상 인서울 대학교에 비율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. 지방대도 있어요. 근데
항상 얘기하지만 그 비율이 좀 적은 편입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이 지금처럼 좀 어려워서 무급휴직을 신청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저는 무급휴직을 2달, 뭐 1달 이런 식으로 돼서 장기적으로 쉬었고요.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안 한 연차를 몰아서 붙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장기 휴무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항공사 남직원 파헤치기 영상에 답 나와 있습니다. 불규칙한 생활 극복.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잘 자요.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 되면은 침대방에 들어가서 자면 진짜 5분도 안 돼서 잠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별로 불규칙한 생활이라고 해서 힘들진 않았는데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출퇴근하면서 저는 항상 그 영종대교 지날 때 밖을 보면서 날씨를 항상 유심히 봤었고요. 안개가 끼면 아 오늘 죽었다. 뭐 날씨가 오늘 좋으면 아 오늘은 비행기 다 정상으로 나가겠다.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갔습니다. 네, 항공사에 입사하시면 당연히 평생 정년까지 다니실 수 있습니다. 항공사 지상직은 손님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항공사의 얼굴입니다. 그래서 단지 유니폼이 예쁘다 아니면 항공사 직원이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 입사하시면 금방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입사하셔서 손님들의 안전과 또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2탄 지상직에 대한 Q&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궁금증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. 감사합니다. 안녕.